just for you. Welcome to my world.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제가 여기 하는데, 보도자료가 이게 언제죠? 보면 6월 24일이죠. 6월 24일이면 선거 끝난 다음이죠. 그럼 선거 끝난 다음이니까 현재 정부의 정책일까요? 아니죠. 국무위원들이 바뀌지 않아서 장관이 바뀌기 전에 장관들이 다 바뀌고 새로운 국무위원들이 들어서 가지고 했을 때는 정권이 바뀌었은 다음에 한 거지만은, 이것은 선거는 끝났지만은 장관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정부에서 세운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국토교통부에서 4가지를 만들어서 발표를 한 건데, 우리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농림지역에서도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림지역에 일반인의 단독주택을 허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그 농림지역,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이런 경우에는 그 농업인들만 주택을 지을 수가 있고 일반인들은 주택을 지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일반인들도,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농림지역에서는 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데, 농림지역에서도 보전산지나 농지의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주택을 못 짓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림지역인데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전산지가 아니고 준보전산지인 경우에, 그다음에 농지인데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에는 일반 주택도 지을 수 있는 걸로 지금 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4가지인데 그중에 2가지만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보호 취락지구라는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락지구가 집단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 그다음에 뭐야? 지금 새로 생긴 게 보호 취락지구인데,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구역 안에 생기는 거고, 자연 취락지구는 농림지역이나 이런 곳에 또는 관리지역, 그다음에 녹지지역, 이런 곳에 취락지구를 자연 취락지구를 만들어서, 자연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만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자연 취락지구인데, 여기 보호 취락지구라는 걸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호 취락지구는 뭔가 했더니, 자연 취락지구에서는 공장이나 축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듯이. 그런데 보호 취락지구에서는 공장이나 축사를 지을 수 없게끔 만들다 보니까 주거 환경을 더 좋게끔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보호 취락지구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보면 용도 지역에 의해서,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 의해서 보호 취락지구라는 걸 아직까지 내가 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 새로 생겼으니까 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보호 취락지구 있다 그러면 자연 취락지구나 보호 취락지구나 지을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거의 같고, 자연 취락지구는 공장도 지을 수가 있는데 보호 취락지구는 공장을 짓지 못해서 주거용 환경이 더 좋을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보호 취락지구라는 것을 이번 발표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붙임으로 해갖고 주요 계산사항은, 농림지역에서 일반 단독주택을 허용한다. 2번째, 농공단지에서 건폐율 70%에서 얼마? 80%까지 완화했다. 그다음에 보호 취락지구를 만들었다. 그다음에 개발행위 규제 완화, 종전 허가 규모의 보수 제절지는 허가 예외.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종전에 받았는데, 받았으면 또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전에 허가를 받은 규모 내에서는 보수를 하거나 재설치는 허가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도 또 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뭔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기 때문에, 이 개발행위 규제 완화했다는 것은 제가 보면 큰 건 아니고, 농림지역에 일반인들이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거, 보호 취락지구라는 것이 생겼다는 거, 그다음에 농공단지 안에 건폐율을 70%에서 80%로 늘렸다는 거, 그거가 이번에 법이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여기 보면 국토의 계획과 이행에 관한 법률을 바꿨고, 뭐를 바뀌었죠? 7월 1일부로 변경이 됐죠.
변경이 됐는데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단독주택으로서 부지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일 것, 300평 미만의 농림지역에 건물을 짓게끔 되면은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뜻입니다. 농림지역에 이 건물을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농림지역에 갑자기 땅값이 많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집만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게끔 되면 같이 뭐라 그럴까요? 기반시설이 완비가 돼야 되는데 나 혼자 집을 지었을 때 기반시설을 내가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집은 지을 수 있다고 해서 기반시설을 내가 다 만들어야지 되는 거고 원래는 이게 관리지역이나 이렇게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반시설을 연결을 시켜서 배수로든지 도로든지 연결시켜서 하는데 농림지역에서 아무도 그동안 건물을 못 지었기 때문에 기반시설 없는 곳에 갑자기 건물 지을 수 있다고 했을 때 기반시설이 다 돼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는 농림지역에는 그래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예전에 못 짓다가 주택을 지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은 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승만 정부에서 농지개혁법을 만들어서 헌법에도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살 수 없다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리고 그 법이 박정희 정부까지 그대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살려 그러면은 농사를 짓던 사람만이기 때문에 과거 경력을 보고서는 농지 매매 증명서를 만들어 줬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전두환 정부쯤 들어서 80년대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옛날에 농사 짓던 사람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농사 짓던 사람이라는 걸 입증할 수 없다 보니까 전두환 정부에서는 그거를 농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바꿔가지고 과거의 농사 경력을 보지 않고 내가 이 농지를 사면은 이때부터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하에 농지를 살 수 있게끔 전두환 정부에서 바꿨습니다. 대신에 20km 이내 6개월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그 다음 정부가 어디죠? 김영삼 정부에서 농지를 누구든지 살 수 있게끔 해서 무농사를 짓겠다는 조건 하에 뭘 없앴죠? 20km 이내 6개월 거주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러니까 90년대 말서부터 2000년대 초까지 너도 나도 그 농지를 사서 전원주택이 너무너무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전원주택을 지면서 농지 전용 허가만 받아 짓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없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주택 허가는 냈는데 배수로가 없는 곳에다 집을 지어놓고 배수로가 없다 보니까 논밭으로 그냥 배수로가 흘러나오는 걸 보고 김대중 정부에서 개발의 허가를 만들어 가지고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건축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법이 바뀌게끔 된 겁니다. 90년대 말서부터 2000년대의 초까지 전원주택이 너무너무 많이 지어다 보니까 지금 농림지역에 주택을 짓는다고 뿐만 아니라 계획관리지역에 주택 짓는 것도 남아있는 것이 깔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농림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야 앞으로 농림지역 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모두 하지 말라.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농림지역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집을 못 짓다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지 농림지역에 값이 올라간다 이런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시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이 이렇게 됐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이제 기왕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뭐가 나와 있죠?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대한민국의 농림지역이 경기도에도 있고 경상도도 있겠죠. 그다음에 용인에도 있고 뭐 춘천에도 있을 수 있죠.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정해놓은 것은 대한민국 어디라도 지역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일본에 들어가는 가나다라 막 까지는 무조건 지을 수 있습니다.
2번에 있는 가나다라마바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가 짓게 할 수도 있고 짓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규제를 할 수도 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마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가나다라마바에 있는 것은 농림지에서 무조건 다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있는 가나다라마바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봐갖고 지을 수 있는 곳도 있고 못 질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거는 이러한 것을 보는 방법을 상식적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는 건축법으로 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무조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대한민국 농림지에 어디나 이 안에 있는 건 다 질 수 있다. 밑에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질 수도 있고 못 질 수도 있다. 반드시 여기 밑에 있는 것은 조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교수님 예전에 이 지금 뭐 조례인가 뭐 나오기 전에도 일반인이 농림지역 진흥구역 말고 거기 지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농림지역에는 일반 주택은 못 지었었죠.